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게 고작 15년 전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손바닥으로 세상을 조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인터넷이 집집마다 들어온 건 겨우 25년 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길을 묻지 않고 지도를 보게 되었고, 편지를 기다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세상을 걷지 않고 스크롤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요.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엔 편리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속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변화는 더 이상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약하고 또 도약합니다. 어제의 미래 기술은 오늘의 기준이 되고 오늘의 기술은 내일 이미 구식이 됩니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단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외됩니다. 세상의 언어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왜 이렇게 빨라졌는가? 무엇이 이 가속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기술 진보의 가속. 우리가 느끼는 이 폭발적인 속도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속도는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기술 진보의 가속. 왜 점점 더 빨라지는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사이버펑크 소설가 윌리엄 깁슨이 남긴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한때 미래라 불렸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가 말을 밀어냈고 스마트폰이 전화기를 집어삼켰으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와 언어를 재현하기 시작했죠. 그 속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속됩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기술을 낳는 토양이 됩니다. 한 번의 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연쇄작용처럼 꼬리를 물며 발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1만 년 넘게 농경을 했습니다. 그 후 산업혁명을 거쳐 도시로 올라온 건 불과 200년 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입에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함수적인 변화입니다. 한 걸음씩 걷는 변화가 아니라 2배, 4배, 8배로 확장되는 폭발적인 속도. 지금은 단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이 동시에 진화하는 시대. 우리는 복합 가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측을 돕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생명을 연장하며 퀀텀 컴퓨팅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려 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기술은 서로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재편하는 힘이며 우리 삶의 리듬을 바꾸는 메트로놈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이 기술의 물결은 어디까지 우리 현실을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우리의 일, 삶, 관계, 정체성까지. 현실은 어디까지 바뀌어 버린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디지털 전환. 현실은 어디까지 바뀌었는가?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을 재구성할 뿐이다. 이 말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은행은 있지만 은행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기자는 줄어들고 있죠. 디지털 전환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을 다시 쓰는 거대한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이제 물리적 공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위에서 연결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팀과 프로젝트는 온라인에서 작동합니다. 현실과 가상은 더 이상 분리된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은 디지털을 통해 확장되고 가상은 우리의 진짜 삶에 스며듭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기상부터 수면까지 당신의 손엔 스마트폰이 있고 그 스마트폰 속에는 은행, 도서관, 친구, 시장, 회사 뉴스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몸은 오프라인에 있지만 의식은 온라인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변했습니다. 도심은 줄어들고 클라우드는 확장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일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의는 줌으로, 보고는 슬랙으로, 업무는 노션으로. 책상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교육도, 연애도, 정치도 모두 디지털의 언어로 제작성되고 있죠. 이쯤 되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고 어디까지 바뀌게 될까요? 현실이 점점 디지털에 흡수될수록 우리가 해오던 일, 그리고 그 일의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만든 일자리의 지도 변화. 사라지는 직업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할들. 우리는 과연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기술과 일자리. 사라지는 직업. 만들어지는 역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계속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이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이었죠. 인류는 오랫동안 일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땅을 일구고 공장을 돌리고 사무실에 앉아 문서를 처리해왔죠. 그러나 지금 그 많은 일들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싸게 기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는 키오스크로 바뀌고 콜센터는 챗봇이 대신하고 회계 정리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진보일까요? 위기일까요? 사라지는 것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이 만들어주던 정체성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 삶의 리듬, 사회와의 연결감이기도 했죠. 누군가는 기술 덕분에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누군가는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불안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를 창조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그리고 그 전환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역량을 가진 이에게 기회가 되지만 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는 소외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방식이었음을 생각하면 그 변화는 더 깊고 무겁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은 언제나 인간을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 변화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쫓기며 살아가게 될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간은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가? 도구는 인간을 확장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왔습니다. 망치를 들면서 손의 힘은 커졌고 망원경을 통해 눈은 더 멀리 보게 되었으며 컴퓨터 앞에서 우리의 기억력은 외부로 이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장은 언제나 균형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기술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발자국 뒤에는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배제된 감각, 잊힌 기술, 그리고 때로는 인간성이 남겨지곤 했죠.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느린 존재입니다.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의미를 곱씹으며 적응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도구, 새로운 질서가 등장합니다. 그 간극은 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뭘 따라가야 하지? 지금도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모르면 안 되는 세상에서 나는 안전한가? 기술은 단순한 기계적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흐름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 기기가 우리를 지배해서가 아니라 그 기기를 통해서만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보를 읽고 기술을 해석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슬프게도 더 이상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속도에, 이 변화에, 이 무수한 혁신에 인간은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혹은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가?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더 우리가 기술을 따라야만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멈춰야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밀어붙이는 관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기술은 정말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윤리와 통제. 기술은 멈출 수 없는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선택을 시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하고 인간의 얼굴을 위조하고 AI가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시대.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점점 덜 하게 됩니다. 기술은 중립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세상에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 기술이 어떤 목적을 향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은 가치 판단의 산물이며 동시에 가치를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질병을 없앨 수 있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위험한 환상을 부추깁니다. 인공지능 무기는 병사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지만 전쟁의 판단을 인간이 아닌 기계에게 넘기게 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예술적 가능성을 넓히기도 하지만 진실을 위조하고 신뢰를 해체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기술의 발전은 빠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윤리와 규제는 늘 한 발 늦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이미 사회에 영향을 미친 뒤에야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보다 어떻게를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더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더 싸게, 더 빠르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뒤에야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조심스럽게 따라옵니다. 혹은 아예 오지 않죠.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란 단순히 편리함을 기준으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술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살 위에 올라탄 채 방향타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을 향한 갈채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다음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 여섯 번째 이야기. 기술과 인간성.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기술은 우리에게 신의 능력을 주지만 그에 맞는 지혜는 주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단지 기계가 아닙니다. 이 작고 빛나는 사각형은 우리의 하루를 계획하고 관계를 바꾸고 사고를 설계합니다. 우리는 이 도구로 세계를 접속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보를 넘치도록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때로는 고립이고 그 정보는 때로는 소음입니다. 우리는 손에 기술을 쥐었지만 정작 그 기술이 우리의 생각을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히 외부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감각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게도 하고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기술이 바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기 전에 카메라 앱을 켜고 누군가는 타인의 일상을 보며 자기의 가치를 의심하고 누군가는 더 이상 타인의 눈을 보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과연 기술을 사용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기술에게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기술은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기계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계산적이며 감정조차 알고리즘처럼 관리하려 듭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기술의 가장 큰 위험은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기술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기술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이 기준이 되고 성과가 인간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일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기술이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기술은 인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진보인지 퇴행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술 이후의 세상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미래 사회와 인간의 역할. 기술 이후 인간은 기술은 끝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다. 기술은 날마다 진보합니다.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더 정확하게. 기계는 쉬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유도하며 세계를 조율해 나갑니다. 이 속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술 이후의 인간. 그 질문은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간인가? 기술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시를 쓰고 소설을 씁니다. 이제는 감정마저 흉내내고 공감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다움은 계산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왜 견디기 어려운가? 고통은 어떻게 의미가 되는가? 죽음은 왜 두려운가? 그리고 삶은 왜 아름다운가? 기계는 설명할 수 있어도 살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모델링할 수 있어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의미는 흉내낼 수 있어도 진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더 사랑합니다. 기계는 실수하지 않지만 인간은 실수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예술은 왜 존재할까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혼란, 논리로는 측정할 수 없는 눈물의 이유,
우리는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확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진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의 종이 되기 위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묻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그 질문이 없다면 기술의 진보는 단지 더 빠른 길을 만든 것일 뿐, 그 길이 절벽으로 향하고 있어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기술, 그 이후 인간은?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술이 주는 능력보다 인간이 가진 이해와 공감과 연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술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 이후의 인간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기술은 진보의 도구일 뿐이다. 진보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에 있다. 진보는 방향도 아니고 속도의 문제도 아니다.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 길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방향 없이 속도만 높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늘 더 빠른 것을 원했습니다. 더 빠른 인터넷,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빠른 결과. 그러나 더 빠른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속도는 방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도 없이 속력을 올리면 도착지는 목적지가 아니라 사고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기술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기술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우리가 쥐는 것이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기술에 따라 움직이고 그 기술의 리듬에 맞춰 살고 있으며 그 기술의 판단을 정답처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쉽게 지배당한다. 기술은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때 기술은 조용히 지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이 없다면 진보는 속도 경쟁일 뿐이고 기술은 방향 없는 폭주 기관차일 뿐입니다. 진짜 진보는 우리가 멈춰서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기술이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속도보다 성찰, 정확함보다 지혜입니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다움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기술이 우리의 날개가 되려면 우리에겐 방향을 고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